파동과 소리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게 아무튼 다 파동입니다. 빛도 파동이고요. 소리도 파동이고요. 소리도. 오늘 뭐 이거 끝나겠네요. 그 다음 주부터는 2학년 거 할 거고요. 2학년 거. 자, 파동과 소리. 뭐가 이렇게 뭐 물결이 퍼지고 있죠, 그렇죠? 네, 뭐 이런 거. 네.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진동이 주위로 퍼져 나가는 것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동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뭐 어떤 그 물 한 방울 뭐 뚝 떨어뜨렸어요. 이런데 이렇게 또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오는 것처럼. 이것도 그냥 이거 보고 해야겠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물방울이 하나 뚝 떨어졌어. 그럼 가만히 지켜보면 이게 볼록한 애가 쓱 나한테 와요. 이렇게. 쓱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나한테 오는 것 같이 보여요. 사실. 그쵸? 이렇게 똑 떨어지면은 이렇게 쭉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퍼져나가는 거는 사실 이 진동하는 현상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물이 아래로 내려가면 이게 탄성이 있어가지고 다시 올라오거든요.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반복을 합니다. 옆에 있는 애도 이제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반복을 해. 사실 얘는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거지, 요 물이 이쪽으로 온 거는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얘 있잖아. 얘가 나한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EP. 파동이라는 거는 이런 진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진동이. 실제로 물이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동이랑 진동이랑 달라요. 여기서도 파도가 이렇게 나한테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요 물이 일로 간 게 아니라 요 물은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여기 있던 물이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여기 있던 물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질이 이동한 게 아니에요. 매질은 그냥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을 뿐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파동이 만들어진 곳을 파원이라고 하는데,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하고요. 뭐 소리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매질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물결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결이 매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파도는 매질은 이제 바닷물, 지진파 같은 경우에는 땅, 소리는 매질은 주로 공기. 물론 물 속에서도 소리는 들리긴 합니다. 근데 그 애가 진동이 퍼져나가는 거지 직접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파동을 따라 이동하지는 않는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근데 그럼 뭐가 이동하냐? 에너지를 이동해. 에너지는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도도 파동의 일종인데, 자꾸 파도가 치면은 얘가 이게 꽉 끼잖아요. 이렇게 절벽이 이렇게. 에너지는 이동을 시켜주지만 물질 자체가 이동하는 건 아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파동의 종류. 파동은 횡파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이면 횡파라고 해요. 얘가 이렇게 진행하는데 떨리는 게 이렇게 수직으로 떨린다. 이렇게. 그러면 횡파라고 해요.
뭐 물결파나 전자기파나 지진파 중에 S파 이런 건 횡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파는 진행 방향과 나란하게 떨리는 거예요. 진행 방향과 나란하게 떨려. 이러면 종파라고 합니다. 진행 방향과 나란하게 떨리면 이러면 종파라고 해요. 자, 소리나 초음파나 지진파 중에 P파 등이 있다. 자, 뭐 용수철이나 아니면 끈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흔들면 얘네가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근데 진행 방향은 이렇게 가는데 진동 방향은 수직이면 그러면 횡파라고 해요. 종파는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하면 종파라고 해요. 여기 좀 이렇게 여기 잡고 있어주세요. 꽉 잡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러면은 좀 횡파. 이렇게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횡파. 근데 여기 있는 용수철이 별로 간 건 아니지. 예? 얘네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는 거지. 횡파. 이건 종파. 얘가 모였다가 이건 종파. 노세.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면은 횡파고 이런 종파. 이해가시죠? 보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딱 가야 돼. 앞뒤로 와요. 얘가 이제 모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횡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이어야 하는데 이게 진동을 하다 보면 가장 높은 곳을 마루라고 하고요. 가장 낮은 곳을 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루랑 마루 사이 거리를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 파장이 있고 파장은 사실 원래는 한 번 진동하는데 이동하는 거리야. 그래서 꼭 마루와 마루 사이 거리만 안 해도 돼요. 고리에서 골까지 해도 돼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도 돼요. 이렇게. 여기 아무튼 파장이고 파장. 진폭은 진동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거리야. 진동 중심에서 골까지 해도 돼. 진폭은 진동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수직 거리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파는 빽빽한 부분을 밀이라고 해요. 밀한 데서 밀한 데까지를 파장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잘 보시면 자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해요. 초 단위로 할 거고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게 주기입니다. 주기. 진동수는 매질이 한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그게 이제 진동수인데 요 둘의 관계가 역수관계예요. 역수관계. 근데 왜 역수관계가 되냐면
근데 이게 정의가 이러니까 당연히 역수관계가 돼요, 사실. 만약에 주기가 0.1초인 애가 있다. 주기가. 주기를 보통 이제 t라고 씁니다. 주기가 0.1초인 애가 있다. 그러면 한 번 진동할 때 0.1초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1초 동안에는 얘는 10번 진동하게 돼 있어요. 그쵸? 한 번 진동하는데 0.1초 걸리니까 1초 동안에는 10번 진동하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쵸? 만약에 0.01초다 주기가 한 번 진동하는데 0.01초 걸려요. 그럼 1초에는 100번 진동합니다. 100번. 맞죠? 그쵸? 1초에는 100번 진동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역수관계 있어요. 역수관계 두 개가. 만약에 한 번 진동하는데 10초 걸린다. 그럼 1초에는 10분의 1번 진동하는 거거든요. 역수관계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주기랑 진동수는 역수관계이다. 이거는 뭐 당연히 그런 거고, 주기는 초 단위로 할 거여 가지고요, 단위를 초로 쓸 거고, 진동수는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헤르츠는 그러니까 1초에 몇 번이란 뜻이야. 1초에 몇 번. 퍼세크야 원래. 1초에 몇 번. 그 다음에 파동의 속력도 이제 구할 때가 있는데, 원래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잖아요. 근데 요 파동에서의 시간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게 주기야, 주기. 그 다음에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하는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하시면 돼요, 파장.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주기분의 1이 진동수야. 왜냐면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주기분의 1이 진동수예요. 그래서 주기분의 1이 있잖아요. 그게 진동수야. 그래서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바꿔줘도 돼요. 이렇게. 왜냐면 주기분의 1이 파장이니까. 미안. 진동수니까. 여기 주기분의 1이 있잖아요. 여기 파장 곱하기 주기분의 1이잖아. 근데 이게 진동수기 때문에 그걸 진동수로 바꿔줘도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써먹습니다. 이런 거를. 자, 이게 방금 우리가 한 거랑 이거 똑같은 건데, 리본이 이제 흔들리는 게 진행 방향과 수직이기 때문에 얘는 횡파가 되고요. 진행 방향과 나란하기 때문에 얘는 종파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다라고 해서 리본이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리본은 그냥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죠. 매질이 이동하는 건 아니다. 중요합니다. 매질이 이동하는 건 아니다. 자, 학습량 체크. 한 곳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위로 전달되면서 퍼져나가는 것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파동이 진행될 때 매질은 물질인데, 이제 전달해주는 물질인데요. 걔는 진동만 할 뿐 이동하는 건 아니고,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이면 횡파라고 하고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나란하면 우리가 종파라고 합니다.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고,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는 진동수라고 하죠. 진동하는 횟수,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진동수라고 합니다. 되셨지요? 그 다음에 소리 하기 전에 요거 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소리는 조금만 있다 하고요. 자, 뭐 있나? 할 거 있나? 소리 해야 되네. 소리 하긴 해야 되네. 자, 개념 확인 문제에서 1번부터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해보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1번부터 10번.
해볼게요.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일단은 1번에 물의 진동이 퍼져나가 물결파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거. 진동이 퍼져나간다. 이런 표현을 맞는 거야. 물결이 만들어지는 곳에 파원이다. 맞아. 파원이라고 해요. 물결파가 전달하는 것은, 파를 전달하는 것은 물이죠, 물. 3번이고. 파도가 이렇게 쳐올 때, 튜브는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게 위아래로. 이게 사실은 약간 뒤쪽으로 가면서 위아래로 움직여요. 근데 지금 배우는 상태에서는 그냥 위아래로 움직인다라고 쓰시면 좋겠고, 근데 파도가 이 끝에 가면은 뭐 캐리비안 베이나 뭐 이런데 파도풀 이런데 가보면 이제 파도가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끝에서는 그것도 진동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파도는 이제 위아래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에너지가 전달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붕괴됐어요. 그렇죠? 지진파 매질은 땅이 맞고 에너지가 전달하는 거고, 태풍도 지진과 같은 파동에 전파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현상이에요. 태풍은 그렇진 않고요. 태풍은 실제로 뭐 그런 뭐 이동을 하기 때문에 공기나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건 파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약간 앞쪽에다가 그리는 거야. 이게 진행 방향이 이쪽이니까 이게 시간 지나면은 얘가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그려주시고, 그럼 기억은 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리은은 이렇게 가는 거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2번 고르면 되는데, 만약에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점, 요런 데는 이동을 진동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간 거지. 그래서 같은 지점에 있는 것 뿐이지. 요런 애 내려갔다 올라간 거예요. 아무튼 얘는 이제 2번 조금만 앞에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횡파가 만들어진 거고요. 공기 중에 이제 진행 방향과 흔드는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횡파고, 공기 중에 소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다. 공기 중에 소리는 종파예요, 종파. 종파입니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음이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종파고요. 용수철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이다. 맞아. 디귿 2번. 이건 종파고요. 기역은 진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파장이라고 하셔야 되고, 횡파 모습이다. 아닙니다. 종파고요. 빛이나 전파가 전파될 때, 빛이나 전파는 횡파입니다. 빛이 이렇게 와요. 이렇게. 파동이 진행하면서 매질이 모두 빽빽한 부분이 바뀐다. 매질이 모두 빽빽한 부분으로 바뀐다. 아니죠. 빽빽했다가 이제 듬성듬성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두 빽빽하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매질의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나란하다. 이게 나란한 겁니다. 이게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 나란한 거예요. 그런 게 종파입니다. 자, 뭐 이런 거 해석하는 게 어렵죠. 1초에 4회씩 흔든다. 이게 뭔 소리냐면 진동수가 4Hz다 이런 소리야.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하냐면 주기는 진동수분의 1이야. 그 4분의 1이죠. 그리고 이거는 횡파가 맞죠. 주기는 1초가 아닙니다. 4분의 1초. 계산 어떻게 하냐면 진동수의 역수로. 그 다음에 파장은 2m인 거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셔도 됩니다. 한 번. 요게 한 번이에요. 요게 한 번. 요거는 반번이에요. 또 요렇게까지 해야지 한 번이에요. 아니면 마루에서 마루까지.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 아니면 골에서 골까지. 근데 아무튼 요게 한 번 2m 맞아요. 진폭은 50cm이다. 진폭은 진동 중심에서 마루까지 거리기 때문에 50cm가 맞죠. 진동수는 4Hz 맞죠. 여기 써있어. 1초에 4번. 1초 동안에 흔들리는 횟수가 진동수인데 4Hz 맞습니다. 주기는 4분의 1초. 9번. 아니네, 밑에 거 아니네. 자, 얘가 4분의 1초인데 한 번 진동할 때 2m를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8m/s죠. 위아래 똑같이 4를 곱하면은 분모가 1이 되는데 8m/s가 되죠. 아니면 속력은, 지금 선생님은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구한 거고, 주기분의 1이 진동수잖아요. 그래서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구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파장이 얼마죠? 2m고 파장이 2m고 진동수가 4Hz야. 헤르츠 원래 단위가 퍼세크예요. 퍼세크. 곱하면은 8m/s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답은 4번. 이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써져 있는 게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 그럼 얘가 언제가 한 번이냐면 잘 봐요. 한 번. 여기 한 번이에요. 4초. 주기는 4초. 요게 요만큼은 한 번이 아니야. 이게 반번이야. 주기가 4초면은 진동수는 뭐야? 4분의 1Hz. 0.25Hz. 답은 3번. 요게 주기는 금방 구할 수 있고 진동수는 주기분의 1 역수관계. 10번. 어떤 파동이 1초 동안에 오른쪽으로 2m 이동하였다. 잘 봐요. 그러니까 1초에 요만큼 갔대. 근데 이게 이게 한 번이 한 번. 4m 가는 게 한 번 진동하는 건데 1초 동안에 2m 갔대요. 그럼 4m를 가려면 2초 걸리겠죠. 그쵸? 이해 가나요? 이게 한 번이, 이게 한 번이 한 번. 4m를 이동해야지 한 번이야. 근데 2m 이동할 때 주기가 2m 이동할 때 1초 걸렸으니까 4m 이동하려면은 2초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가 2초야. 이거 이해 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봐. 여기 있던 애가 1초 후에 여기로 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반번이에요. 반번. 어디까지 다시 와야지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가는데 1초, 오는데 1초. 그러면 주기는 2초죠. 2초.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반번이거든요. 주기를 알면은 진동수는 어떻게 구해? 역수관계. 진동수는 주기분의 1 역수관계. 진동수는 주기분의 1. 됐었죠? 자, 이제 소리 마지막 부분이네요. 이제 소리도 이제 파동의 일종이고요. 소리라고도 하고 이제 뭐 음파라고도 하고. 기타 줄로 손을 튕기면 줄이 진동하면서 주위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가 퍼져나가고, 소리급새를 고무망치로 두들기며 소리급새가 진동하면서 주위로 퍼져나간다. 이처럼 물체의 떨림으로 발생한 진동이 공기와 같은 매질을 통해서 우리 귀로 전달되는 것을 소리라고 한다. 얘가 땡 이렇게 때리면 공기가 막 이렇게 있는데
얘가 어떤 물체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이제 진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밀집됐다가 이렇게 퍼졌다가 밀집됐다가 퍼졌다 하면서 진동이 전달돼요. 요거는 무슨 파냐면 종파예요. 종파.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하기 때문에 종파입니다. 종파. 써있네 종파라고. 종파입니다. 그럼 이 종파가 와가지고 고막을 흔들어요. 이렇게. 고막을 흔들면, 자 봐라. 고막을 흔들면 여기 그 귓속 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귓속 뼈가 있어. 이게 지렛대 같이 생겨가지고 요게 조금 흔들리면 얘가 증폭을 해요. 증폭. 그럼 이게 달팽이관에 연결돼 있어. 달팽이관에 무슨 액이 채워져 있거든요. 림프액 뭐 이런. 그게 왔다 갔다 해요. 달팽이관 안쪽에 청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청세포가 흔들려요. 그게 흔들려서 아 소리가 났다라는 거를 뇌에서 이제 알아먹는 거야. 이제 이게 청신경이 여기 연결돼 있어. 그래서 아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흔들리면 증폭을 해가지고 이 안에 청세포를 자극을 하면은 뇌까지 전달되잖아. 그러면 아 이게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자, 소리는 근데 물속에 있어도 들려요. 물속에 들어가면은 뭐 숨 막혀가지고 말은 못하겠지만 들립니다. 왜냐면 물도 진동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들립니다. 근데 더 잘 들려요. 사실은 액체나 고체일 때도 잘 전달됩니다. 더 빽빽하니까 더 잘 들려요. 사실. 근데 우주 공간에는 소리를 전달해주는 매질이 없어. 그래서 소리가 전달되지 않아요. 소리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뭐 스타워즈나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우주에서 싸울 때 막 뭐 레이저 총 쏘는 소리 막 터지는 소리 막 이렇게 막 들리는데 사실은 소리가 안 들려요. 조용하게 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리는 3요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리는 크기 또는 세기라고도 하고 높낮이, 음색 이렇게 소리의 3요소라고 해. 크기, 높낮이, 음색. 근데 소리 크기는 큰 소리는 좀 시끄러운 소리죠. 시끄러운 소리. 큰 소리가 날 때는 진폭이 커요. 진폭이. 소리 크기는 진폭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오해하면 안 되는데 얘는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횡파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야. 소리는 종파인데 이거를 이제 음파를 잘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것 뿐이야. 이렇게 그렸다라고 해서 횡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아무튼 이 진폭이 크면 큰 소리야. 큰 소리. 지금 이 소리랑 작은 소리랑 큰 소리는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면 진폭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폭의 차이. 진폭이 크면 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높낮이. 높낮이는 높은 소리가 큰 소리가 아니에요. 높은 소리는 높은 소리예요. 높은 소리는 고음이에요. 고음. 응? 고음 저음 알지? 고음은 진동수가 많은 거예요. 진동수. 요거 진폭은 지금 똑같아요. 이 둘은. 진폭이 같은 거는 소리의 크기는 같은 거예요. 크기는 같은데 고음은 되게 빨리빨리 떨리고 있는 거예요. 고음은 되게 빨리빨리 떨리고 있어서 고음이 들립니다. 저음은 되게 진동수가 작아요. 고음은 자로 이제 하면은 이제 이렇게 자가 길면 이렇게 떨리는데 좀 힘들어요. 얘가 이게 저음이 들리는 거예요. 되게 저음이죠. 우울하게. 이거를 짧게 잡으면 빨리빨리 떨려요. 조금 고음 됐네. 좀 더. 좀 고음이 돼요. 되게 떨리고 고음이죠. 떨림이 많으면 고음이야.
그 다음에 이 떨림이 적으면 그럼 저음입니다. 자, 그래서 소리 높낮이는 진동수로 판단하시는 거고, 소리의 크기나 세기는 진폭으로 보는 거야. 진폭. 진폭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관악기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뭐 리코더나 이런 거 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구멍을 다 막고 불면은 낮은 도죠. 도 이렇게 되죠. 여기 안에 있는 공기가 떨리는 거야. 근데 구멍을 이렇게 열어 얘네들을 이렇게. 그러면은 떨리는 공기 양이 적어지는 거예요. 요만큼만 떨리면 돼. 그러면 진동수가 커져요. 그래서 고음이 들리는 거예요. 관악기는 길이가 짧을수록, 관의 길이가 짧을수록 높은 소리가 납니다. 뭐 좀 작은 악기들이 훨씬 더 고음이 들려요. 작은 악기들이. 리코더도 좀 큰 리코더 있어요. 그런 거는 저음이야. 작은 리코더가 고음이고. 현악기는 줄을 튕길 건데 줄이 길면 저음이에요. 줄이 짧으면 고음이고. 또 줄의 굵기도 짧으면, 줄의 굵기도 좀 얇으면 고음이에요. 그리고 팽팽할수록 또 고음이야. 진동수가 커지기 때문에. 타악기는 어떤 물체를 때리는 건데, 실로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잖아요. 그 작은 애가 고음이야. 큰 애는 떨리는데 오래 걸려요. 그런 애들은 저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음색. 음색은 파형과 관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음색은 뭐 피아노랑 뭐 다른 악기, 여기 오보에라 써져 있네요. 피아노랑 오보에에 같은 음을 쳐도 이건 피아노 소리다, 이건 오보에 소리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게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보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떨리는 게 아니에요. 같은 파동이 반복될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번, 여기 한 번이야. 여기까지 한 번이겠다. 여기까지 한 번이야. 이게 한 번이에요. 두 번, 세 번, 네 번 떨렸어. 얘도 여기서부터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조금 더 갔네. 얘도 조금 더 간 것 같긴 하다. 아무튼 이건 진동수는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음을 친 거고, 진폭도 똑같아. 그러면 같은 세기로 친 건데, 뭐가 다른 거냐면 이 파형이 뜨는 파형. 그럼 음색이 다르다라고 하고, 사람들 목소리 다른 이유도 파형이 달라서 그래. 파형이 달라서. 그래서 이렇게 소리의 3요소는 소리의 세기, 그 다음에 높낮이, 그 다음에 음색, 이렇게 세 가지가 다른 거고요. 음색은 파형이랑 관계가 있고, 진동수랑 관계 있는 거는 높낮이이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세기랑 관계 있는 거는 진폭입니다. 요거는 타악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짧으면 빨리빨리 떨려요. 그러면 이거는 고음이고, 요거는 저음입니다. 저음. 됐죠? 물체의 떨림으로 인해 발생한 진동이 주위 공기의 진동을 통해 귀에 전달되는 파동을 뭐 소리라고 한다. 음파라고 한다. 공기 중에 소리는 매질인 공기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서로 나란한 종파이다.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 나는 겁니다. 진폭은.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 나는 겁니다. 진동수가 크면은 고운 높은 소리가 들리는 거고요. 진동수가 작으면 낮은 소리가 들리는 거. 됐지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초음파라고 하는 거 잠깐 나오네. 초음파라고 하는 거는 원래 사람이 1초에 20번 정도 떨리면 그래도 좀 들을만 한데 2만 번까지도 듣는데, 그거 외에는 초음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2만 번 이상 안 들려요. 아예. 아예 안 들립니다. 근데 초음파도 에너지가 있어서 이걸로 뭐 세척기 뭐 이런 데 쓰기도 하고, 초음파가 이제 반사돼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태아 진단하거나 어군 탐지기나 이런 거 쓸 수도 있고요. 태아 진단을 할 때 엑스레이 같은 거 못 찍어. 엑스레이가 그 에너지가 커가지고 태아한테 나쁜 영향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질 않고 이렇게 초음파를 이용해서 찍는 거예요. 예, 얘가 잘 뭐 크고 있나. 그러는 겁니다. 예. 바다는 말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초음파는 근데 또 있잖아 이게 이거 이제 뭐 이렇게 이따 들려줄게. 이게 한 선생님은 한 14,000? 예, 요 정도 이상 되면 또 안 들려요. 예, 어른들이 고음을 잘 못 들어요. 예, 그리고 좀 애들일수록 더 높은 음도 들려요. 예, 고음에서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제 소리가 잘 못 들어요. 예, 나중에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팀벨이라는 걸로 이제 해보면 아는데 이거 했죠 방금? 자 이거 넘어갑시다. 예. 요거는 요 차이는 크기 차이입니다. 소리의 크기 차이. 예, 진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가 큰 소리. 요거는 고음, 이건 고음, 이건 저음. 이거는 음은 똑같아도 파형이 다르다. 파형이 다르는 겁니다. 음색이 다른 이유가 파형이 달라서 그렇다. 자, 탐구하기 문제 1번부터 맞네. 탐구하기 문제 5번까지 한번 풀어보십시오.
봅시다. 그 소리급세 세게 두들 때와 약하게 두들 때는 소리 크기가 다르다. 맞아요. 예, 소리 크기가 다르다. 짧게 잡으면, 길이가 짧으면 진동수가 커져요. 이게 두들기는 애들은 좀 길면은 이게 흔들리는 진동수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급세 길이가 짧으면 진동수가 커지는 거고요. 높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리코더와 실로폰으로 같은 소름을 연주할 때 소리의 파형이 다르다. 맞죠? 파형이 달라서 음색이 다른 거죠. 파형이 달라서 친구 목소리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진동수가 다른 게 아니라 파형이 달라서 그래. 파형이 달라서 그런 거고. 자, 이번에 점점 세게 때렸다, 두들겼다. 그거는 진폭이 커지는 겁니다. 세게 두들기면 진폭이 커지고, 소리 높낮이는 진동수와 관계가 있다. 맞습니다. 높낮이는 진동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진폭이 크면 높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입니다. 큰 소리. 큰 소리랑 높은 소리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진폭이 크면은 큰 소리가 나는 거고요. 진동수가 커야지 높은 소리가 나는 거고요. 악기마다 진폭이 달라서, 아니 파형이라고 하자. 파형이 달라서 음색이 다르다. 1번. 4번에 자, 더 낮은 음을 연주했대요. 오보에로 더 낮은 음. 오보에는 파형이 이렇잖아? 그러면 파형이 이러네. 근데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돌렸는데 얘는 한 번, 두 번, 반. 얘가 더 낮은 음이죠. 낮은 음. 같은 오보에로 연주하면은 파형은 똑같아야 되는데 진동수가 작아야 됩니다. 자, 5번에는 가와 나는 음색이 같다. 이거는 맞아요. 1번이 맞네요. 왜냐면 이게 파형은 똑같은데 진폭이 얘가 크니까 얘가 큰 소리고, 근데 진동수는 얘가 크니까 얘가 높은 소리고, 파형은 똑같습니다. 지금 음색이 같다라고 해야죠. 1번이 다르고요. 자, 136쪽에 요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요게 거리로 써져 있으면 요게 파장이고요. 시간으로 써져 있잖아. 그러면 얘가 주기야, 주기. 2초. 2m 파장. 여기에 가로축에 거리 써져 있는지 시간 써져 있는지 꼭 보셔야 되고, 요런 애가 요렇게 됐대. 2초 후에.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요만큼 온 거잖아요. 요만큼. 그러니까 반번 온 거야. 반번. 그리고 파장은 4m야. 4m. 2초는 이제 주기의 반이에요. 그래서 주기는 4초야. 보통은 이제 속력 구하라고 하는 건데 4초 동안에 4m를 간 거예요. 파장이 4m니까. 얘는 1m/s가 파동의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질의 진동 방향 찾으려면 진행 방향으로 약간 앞쪽에다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일로 간 거고, 얘는 일로 간 거고, 얘는 일로 간 거고, 얘는 일로 간 거고, 얘는 일로 간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소리 굴절, 이거는 뭐냐면 소리는 있잖아요. 온도가 높으면 빨라요. 아까 전에 빛의 굴절하고도 비슷한 건데 온도가 높으면 빠릅니다. 그러니까 낮에 땅바닥이 데워져. 그럼 여기가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빨라요. 위에가 찬 공기야. 그러면 느려요. 잘 봐. 아까 빛의 굴절 비슷한데 이렇게 가던 소리가 느린 쪽으로 휘어요. 느린 쪽으로. 이렇게 느린 쪽. 느린 쪽으로 튑니다. 그러면은 낮에는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위로 올라가요. 쭉쭉.
잘 안 들려요, 낮에는. 낮에는 좀 덜 시끄러워요. 소리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밤이 되면 여기가 차가워. 땅바닥이 식으니까. 여기가 느리고 여기는 빠릅니다. 그럼 일로 가던 게 느린 쪽으로 쉬어요. 느린 쪽으로. 그래서 밤에는 소리가 앞쪽으로 가요. 이렇게. 그래서 시끄러워요. 밤에는 쏟닥쏟닥 말해도 이렇게 쭉 멀리까지 가. 이렇게. 낮에는 운동장에서 말하잖아. 그럼 잘 안 들려. 위로 올라가. 낮에는 소리가 위로, 밤에는 소리가 아래쪽으로 깔려갑니다. 그 다음에 관악기에서의 높낮이 조절. 관악기는 공기가 진동하는 거여서 공기가 많으면 낮은 소리예요. 공기가 많으면. 그러니까 물을 조금 담은 애가 낮은 소리고 물을 많이 담으면 높은 소리예요. 이게 뭐 물 같은 거 담을 때 뭐 이렇게 물을 담으면 또르르륵 하면서 고음이 돼 나중에. 근데 그거는 처음에는 물이 적다가 나중에 물이 많으니까 고음이 돼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때린다. 때릴 때는 물이 조금 담긴 애가 가벼워서 많이 떨려요. 그래서 얘가 고음이에요. 때리면 물을 조금 담은 애가 고음이에요. 근데 이걸 불어가지고 소리를 낸다. 그러면은 물 많이 담긴 애가 고음이에요.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데, 타악기는 무거울수록 저음이에요. 꽹과리 이런 거는 고음이야, 되게. 가벼워가지고. 근데 징 이런 거는 저음이야, 저음. 되게 무거우니까 이게 천천히 떨립니다. 현악기에서는 이게 굵은 줄이 저음이고, 얇은 줄이 고음이고, 여기를 또 이제 이렇게 손가락 잡아가지고, 여기가 튕기는 게 적으면 또 고음이고, 그쵸? 그 다음에 더 팽팽하게 하면 또 고음이고. 그런 거 아시겠지요? 자, 개념 확인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시고, 실력 강화 문제도 풀어야 된다는데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자, 이거 해보겠습니다. 오늘 해서 이거 끝냅시다. 11번 소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2개. 공기 중에 물체가 진동하면 주변의 공기가 진동하면서 소리가 전달된다. 맞고. 진공에서 전달되지 않는다. 맞네요. 1, 2번이 답이네. 매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진공에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소리는 진행 방향과 나란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C가 진행 방향이고, 그 다음에 진동 방향은 AC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답은 5번. 그 다음에 피아노 소리의 파형이다. 이 소리와 높낮이가 같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걸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잘 봐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진동하는 거. 3번. 그럼 높낮이가 같으려면 3번 진동하는 애. 봐. 한 번, 두 번, 3번. 얘가 3번이네. 1번이네, 답은. 다른 애는 한 번, 두 번, 3번, 4번. 얘 4번이에요. 얘는 한 번, 2번. 얘는 한 번. 얘는 한 번 반. 응?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피아노의 파형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파형이 반복이 되는 거를 진동수 한 번으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3번 진동한 거예요. 14번에 나와 다는 음색이 같다. 아니고요, 그쵸? 나와 다는 소리 높낮이가 같다. 세야 되네. 4번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4번.
네 번이네요. 하나, 둘, 셋, 네 번. 그래서 2번이 맞네요, 답이. 다른 것도 한번 봐주시고 2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음을 냈는데 파형이 다르네요. 다르게 들리는 까닭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1번이 답이네요. 1번. 15번은 1번이고 16번에 자, 가장 높은 소리는 진동수가 가장 크네. 가네요, 4. 진동수가 500Hz. 아니네, 미안, 잘못 봤다. 가장 큰 소리네. 큰 소리는 진폭이 가장 크네. 나네요, 나. 그게 틀렸구나. 가장 높은 소리는 가. 니은 맞아요. 나와 다는 소리 크기가 같다. 아, 진폭이 다르잖아, 그쵸? 아니에요. 소리 크기가 같으려면 진폭이 같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진동수와 진폭. 진동수는 누가 제일 큰 음이죠? 얘가 B가 제일 진동수 큰 거죠. 그 다음에 A, C가 가장 낮은 음이다. 그치? B, C, A고 진폭은 같은 세기로 연주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진폭은 다 똑같은 거예요. 진폭은 다 똑같은 겁니다. 1번이 답이네요. 1번이 답이고 자, 같은 세기로 도 이렇게 그다음 한 옥타브 높은 이걸 쳤대. 그러면은 음색 같아. 왜냐하면 피아노 쳤으니까. 아, 오보에 아니죠? 피아노 쳤으니까 음색 같고 높낮이가 같은 건 아니고 같은 세기로 치기 때문에 소리 크기가 같은 거는 맞죠.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짧게 잡는 게 고음이다. 고음. 같은 세기로 쳤대. 같은 세기로 쳤다. 크기는 같은 거고요. 높낮이는 다른 거고 음색 같은 거죠. 같은 자로 했으니까 기억 디귿. 답은 4번. 자, 이렇게 땡땡 칠 때는 높은 소리가 나는 거는 칠 때는 가벼운 애. 불 때는 이 공기가 가벼운 애. 공기가 조금 있는 애. AF입니다. AF. 답은 2번이고요. 관악기는 공기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실력 강화 문제까지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 자, 속력 구해야 돼. 속력 구하려면 한 번 진동하는데 이동하는 그 거리가 8m. 이게 파장.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2초. 속력은 4m/s. 주기분의 파장. 주기분의 파장. 그 다음에 이제 3번이고요. 3번. 2번에 자, 요게 봐봐요.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A는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그쵸? 올라가는 거 먼저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먼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거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거야. 이렇게. 답은 4번 골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얘는 빨리 당기면 파장이 길어지죠. 이 사람은 뭐하죠? 같은 일정한 빠르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얘 빨리 당겨.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파장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사인펜이 움직이는 폭이 커지면 진폭이 커지는 거 맞죠? 사인펜 움직이는 폭이 같을 때 사인펜을 천천히 움직일수록 파동의 주기가 길어진다. 그렇죠. 한 번 진동하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주기가 길어지는 거 맞지? 4번 조금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좀 2, 3분만 더 할게요. 이게 1000Hz 짜리인데 34m/s 떨어진 지점에서 0.1초 만에 소리가 들렸다. 자, 1000Hz면 주기는 얼마죠? 1000분의 1초야. 그쵸?
굳이 안 해도 되네. 그 다음에 요 말은 뭐냐면 소리의 속력이 시간분의 이동 거리. 소리 속력이 얼마냐면 340m/s. 그냥 진동수를 풀어도 되는데, 그래서 봐봐, 소리의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예요. 근데 속력이 340이죠? 파장 모르죠? 진동수가 1000이야, 1000. 그러면 x는 0.34.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미터야, 미터. 왜냐면 얘가 미터 퍼 세컨드고 진동수는 원래 퍼세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상한데? 잘못했나? 하나, 둘, 셋. 0.34. 맞죠? 미터로 센티미터로 고치면 100배 해주는 거니까 34cm 맞죠? 맞네요. 2번.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높낮이를 비교하면 봐봐요. 한 번, 두 번. 얘도 한 번, 두 번. 높낮이는 같은 거예요. 진동수를 세야 되니까. 크기는 진폭. 나가 더 크네. 5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이거 공기가 이제 떨리면서 소리 나는 건데, 이거 따라 보신 분은 알 텐데, 또로로로록 하면서 뭐야? 고음이 돼. 고음이 됩니다. 근데 왜 고음이 되냐면 이 공기 양이 줄어드니까, 공기 기둥이 짧아지니까. 2번이 답이고요. 7번에 자, 나는 가장 크고 높은 소리다. 어렵다. 나는 요게 한 번이네요. 나는 이게 한 번이네. 이게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는 이게 한 번이네. 근데 다랑 가는 저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높은 소리 맞고요. 나는 높은 소리 맞는데 큰 소리냐? 큰 소리도 맞네. 이게 조금 차이지만 큰 소리네요. 진폭이 크네. 그쵸? 기억 맞아요 지금. 약간 조금 차이인데 큰 소리야, 큰 소리. 가와 다는 같은 악기이다. 가와 다는. 같은 크기라고 되어 있구나. 같은 크기 아니죠. 다가 큰 소리죠. 서로 다른 세 가지 악기. 이게 틀렸는데 왜냐면 가랑 다가 같은 악기야. 파형이 똑같아요. 가랑 다가. 나만 다른 악기야. 그 두 가지지 지금. 가랑 다랑 파형이 똑같아. 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기타로 낸 두 소리인데 지금 세기는 똑같아요. 세기는 똑같은데 얘가 고음이야. 그래서 가는 나보다 세게 퉁겼다 아니고, 가는 나보다 굵은 줄을 퉁겼다. 이건 맞네요. 왜냐면 얘가 저음이니까. 그 다음에 같은 높낮이 아닙니다. 지금 얘가 가가 저음입니다. 답은 2번. 굵은 줄이 저음인 거 아시죠? 굵은 줄이.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학년 거 할 건데, 교재를 준비해 오는 사람은 준비하시고, 학원에도 교재가 준비되어 있긴 한데요. 교재 좀 준비해 올 사람 미리 가져와야 됩니다.